네, 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5G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성큰 5G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통신주의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 자세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통신 3사가 나란히 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5G 시대가 오는 거랑 통신주가 수익을 보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G가 이론적으로는 4G 대비해서 뭐 최대 100배까지 속도가 난다. 뭐 실제로 나오게 되면 그보다는 적겠습니다만 어쨌든 4G 이동통신보다 훨씬 더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동영상 컨텐츠를 보든 뭐를 보든 그때 가면 이제 3D 컨텐츠도 많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신주의 이익 개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5G 상용 시점이 기존에는 내년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올해 12월까지 이제 좀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5G를 망을 잘 받기 위해서 설치를 위해서 또 비용이 초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가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면 아직 수익이 연결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게 괜찮은 흐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결국 뭐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서 좀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파수 가격이 그렇게 엄청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겠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커지고 있고 또 통신주가 그동안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요금이나 이슈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또 요즘에 마케팅비를 통신주가 많이 줄이면서 하반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신주의 수급 유입을 좀 시키는 뭐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신주하고 통신 장비주까지 요즘 관심이 많아져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통신 3사에 대해서 어제 LGU 플러스가 가장 강했고요. 나머지도 동반해서 오르긴 했는데 네네. 최근 흐름 보면은 KT가 조금 부진하다 지금 단톡 채팅창에 민정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KT도 수혜주가 될까요? 이 부분 하나 하고 통신 3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그 안에 탑픽까지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KT가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게 그 3사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그 5G에 대한 모멘텀,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어쨌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이제 업체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5G 서비스를 퍼뜨리기도 좀 쉬울 테고 또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5G 관련해서 핵심 종목은 여전히 SK텔레콤이다라고 보고 근데 반면에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통신 3사 중에는 확실히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보이는 업체가 LG U+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보자면 이제 LG U+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지도 않았고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 중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신주의 상승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요즘에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뭐 탑픽을 뽑아보자면 저는 SK텔레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예. 실적이냐 5G냐 요 부분인데 최근에 통신주가 올라왔던 건 5G에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면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최대 수혜 SK텔레콤,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LGU+, KT가 포지션이 애매하다. 당분간 조금 더 소외가 네네.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고 지금이라도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자면 그 가운데 탑픽 SK텔레콤 꼽아주셨습니다. 통신 장비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이건 짧게 볼게요. 그동안 뭐 대한광통신이다, 오이솔루션이자 뭐 다산네트워크스다 관련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보면은 많이 꺾인 종목들도 있고요. 네네. 통신 장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게 보고 있지만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됐고 이게 시장의 순환매상 그 통신 장비주를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수급이 통신주를 샀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통신 장비주는 지금은 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1-20% 정도 주가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다시 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전망은 좋으나 주가가 높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업체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가스관 관련주가 한 번씩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가스관 사업이 2011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7, 8년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대북주라는 게 어쨌든 기대감, 모멘텀 이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지금 대북주의 모멘텀이 살아있냐라고 한다면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고 화해 모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남북 정상회담 3차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대북주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스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약간 고가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적으로 지금 대북주를 산다면 살 종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접근까지는 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홀딩하실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자 관점이라고 정리해드리고요. 근데 대북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스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도 있고요, 뭐 시멘트주, 철도주 다 있는데 같은 관점이세요? 네, 같은 관점입니다. 어차피 대북주가 거의 묶여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예, 대북주 중에서는 제가 항상 건설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가시성도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건설주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현대건설까지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건설주든 아니면 뭐 경업주 다른 뭐 가스관 관련주, 비료 관련주 혹은 뭐 개성공단 관련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업주는 다음 주까지는 모멘텀은 살아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테마라는 것은 실적을 반영한다기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언제든지 유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전략과 함께 유망주까지 한 번에 좀 알아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은 거의 바닥을 기는 움직임인데 코스닥 시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83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85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830포인트를 돌파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죠. 9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삽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장에서 섹터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성장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재 스프레드가 약간 낮은 상황이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중소형주 강세는 연장이 된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은 약간 밀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83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보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낙폭과대 매력이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서울페이 도입에 대한 우려였는데 서울페이라는 게 그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직접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중간에 벤사라든지 이런 걸 안 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결제업체인 KG 이니시스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 서울페이는 주로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KG 이니시스가 영업을 하는 부분은 온라인 대형사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 고객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고 주가 되돌림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쇼핑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스마트폰 쇼핑이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KG 이니시스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킨다라는 거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실적은 좋아진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부근이겠죠.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의 저점 정도, 기술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8,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까지 오늘장 유망주 알아봤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